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제외한 네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은 물론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리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낭독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둘,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셋, 우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시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여 구리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넷,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다섯, 우리는 구리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의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2019년 6월 3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석윤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활동에 여념이 없는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정 모니터 단원 시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제8대 구리시의회가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2019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8대 의회가 시민의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참된 지방자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연수, 현장 확인,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고, 지역 내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아동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또한 주례회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동반자로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 중심의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나온 1년보다 앞으로 주어진 3년간의 시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난 의정 활동이 민의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해 왔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세종대왕님의 명언 중에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위협과 힘으로 다스리는 자는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또한 경험하고 파고들어 스스로 귀한 존재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께서 취임한 후 지난 1년여 동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것을 의원님들과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묵묵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좀 더 높이 비상하여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키움으로써 시민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한 발 앞서 읽어내고 실천하여 시정의 창조적 변화를 이끄는 구리시가 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26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의 견제 기능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에 관한 현안 문제들을 심도 있게 조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2018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을 심의하고 시정 질문과 답변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펼쳐주시길 바라며, 특히 2018 회계년도 결산심사는 당초에 계획된 목적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시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재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 답변 및 각종 안건 심사 시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여 회계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8대 구리시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는 유태경전의 어구를 되새기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는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20만 시민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댁내의 행운과 행복이 늘 충만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 개회식을 마치며 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다른 일정이 있으면은 여러 의원님들 시장 다른 일정으로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석하십시오. 의사팀장 서양락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9 행정사무감사 2018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1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사업 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조례안, 동의 승인안, 의견 청취안 등을 처리하고 시정 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현장 확인 계획안. 네 번째,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5번째,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6번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번째,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8번째,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례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26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연옥 의원님과 장진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임연옥 의원님과 장진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현장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 확인 계획안은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 시설과 공사 현장 등을 방문하고 시설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 상황, 공사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장 확인은 6월 7일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되며 현장 확인 대상은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마을버스 차고지,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여성회관 신축건립 공사 현장, 시청사 중축건립 공사 현장,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토평동 어린이 교통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에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 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 시설과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예산 집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 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장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장승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리 시민이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주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5조에서 민주 시민 교육의 기본 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민주 시민 교육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교육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주 시민 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회촉, 회의,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필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민주 시민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적 지원 및 안전운전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수단 이용 관련 지원을, 안 제5조에서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및 지원을, 안 제6조에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고령 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두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 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역 설정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 대수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2018년 10월 25일 시행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한편 장례식장, 생활숙박시설 등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 마음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4조의 제2항의 부설 주차 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치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 기준이 미비하여 개정안의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을 별표 6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별표 6의 장례식장,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의 경우 현행 조례상 시설 면적 200제곱미터당 일대를 개정안에 100제곱미터당 일대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현행 조례상 시설 면적 140제곱미터당 1대2나 개정안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예외 기준을 두어 원룸형 주택 설치 기준을 준용하여 세대당 0.9대,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6에 다가구 공동주택 증축 시 설치 기준을 시설물 전체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다가구 공동주택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없이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차 대수 추가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다가구 공동주택 등 증축 시 시설물 전체 면적에 대하여 증축 전후 주차 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편은 10쪽 부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9조의 5 제2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제서와 현행조례는 부침 2 15쪽과 25쪽을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47쪽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조례안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 비율 설정, 장례식장, 생활숙박시설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일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에서 이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현행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내용을 표준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자 하는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의한 조례를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조에 상위법의 이임 범위와 조례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 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의 범위 및 등록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 참고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은 전문 개정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6조, 제16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 20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23쪽을, 표준 조례는 30쪽을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금년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 역량 평가 시 개선 권고된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의 구체적 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각 호를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은 53쪽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협약 승인안은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과 경춘선 분당선 연결 및 GTX B노선 예빈 타당성 조사와 신속한 추진 등 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회,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고자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명은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이 되겠습니다. 협약 기관의 자치단체는 구리시와 남양주시이며 국회의원은 구리시 윤호중 국회의원, 남양주시 조웅천, 김한정 국회의원입니다. 협약 추진 현황으로는 2019년 5월 28일 구리시청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 공동으로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GTX B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조기 착공 협력, 지하철 6호선 구리 남양주 연장 공동 협력, 경춘선과 분당선 직접 연결 협력 등 철도 사업의 공동 추진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철도 관련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과 교통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협약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혜 의원입니다. 제가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에 불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리시 기계식 주차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참고 자료 있으면은 보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리시의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은 150개소이며 약 3,00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례식장의 경우 이번 개정에 200평방미터당 한 대에서 그 100평방미터로 한 대로 개정하는 것은 이 장례식장이 구리시 4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이것이 개정 시기가 좀 많이 늦은 거 아닌가요? 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피터당 그 한 대씩 해서 2개로 좀 강화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좀 조속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런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을 어떻게 30%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옴으로 인해서 많은 그 교통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강화해서라도 이게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교통난, 주차난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진호 의원입니다. 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규제가 없다가 지금 30% 이하로 기계식을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면은 우리 시 개발이 지연되고 노후된 그 구도시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0%로 시작해서 문제가 있으면 차후 강화시키는 게 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기 장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통의 주차장이 지금 또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사실상 그래도 건축허가나 건축 심의 사항에도 많은 제재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건축상에 그 도로상에도 좀 심각한 수준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건축법상에도 사선 제한을 하는 바람에 기계식 주차장이 좀 더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을 해서라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이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교통에 대해서 그 용역을 준 게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용역한 게 자료가 있더라고. 혹시 기억 못하세요? 용역 준 거 있죠? 네, 실태 조사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그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용역을 줬으면 활용을 해야죠. 제가 3년 동안 그 용역 자료를 뽑아봤는데 용역을 주고 나면 활용을 안 해요. 그게 사장되고 지금 주차장법도 개정하면서 건축법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이거를 만들어야지. 그 용역은 뭐하러 하셨어요?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 용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제 용역을 한 사항도 거기에 일부분에 충분히 지금 반영한 예, 건가요? 그렇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한 거 부장님 모르시고 계셔서 예.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을 가지고 건축과나 도로과 교통행정과에서 활용을 하셔서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그거 참고하셔야죠. 예, 그래서 용역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제곱미터당이라는 우리는 기준이 있나요? 그래서 먼저 7대 3이라는 게 우리는 그 100m당에 대해서 100제곱미터당에 대해서는 그게 없나요? 그 조례가 이게 그 설명이 없어서요. 글쎄요, 그 부분은 그 전에 뭐 말하자면 200평방미터당 1당 했으면 지금 이제 100m당 한 대는 결국 200m 두 대가 들어가는 건데 강화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기준은 없나요? 지금 타시군 조례, 경기도 조례를 별첨한 거 보니까 100제곱미터당 한 대,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 건물일 경우가 7대 3인 건지 그 기준을 제가 대형 건물일 때 그러면 그 기준을 넣으셨어야죠. 몇 미터 제곱미터. 그러니까 소형 주택일 소형 건물일 경우 지금 아니 그 사항은 그 전체 면적 중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그 기존 그 주차장 전체 면적에 보면은 대지 면적에 뭐 건축물 면적이 얼마 이렇게 소형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이런 경우는 이제 대형 쪽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주면 지금 일부에서는 그 구 도심지가 소형 건물을 질래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를 좀 넣어줬으면 오해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리시는 계속 구도심지는 사양길로 접어든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몇 제곱미터당 어떻게 그걸 좀 넣어줬으면 오해하는 부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구리 일부 시에서는요, 그 식당이나 그 공공 건물에서 주차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한다.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게 있어요.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도 몇몇 식당에서는 현수막을 붙여놓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저희 영업소는 주차하지 마시고 그 전에는 주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타 지역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조례에 반영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땅은 한정됐고 차량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활용 방안도 여기에 넣었으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나 거기 그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공공건 시설물들도 개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많은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줬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그 건축법상에 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교통법상의 주차장의 가론 조례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할 필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서로 더 협업을 해서라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런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 가보면 주차장 앞에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의원님께서 그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현장 확인을 좀 할 필요성도 그러니까. 있고요. 조사를 좀 해서 그런 걸 좀 개선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런 의견을 내잖아요. 지금 7대3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업주도 있다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고 나면 그 시설은 폐쇄시켜 버리고 거기에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단속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좀 더 넣었으면 하는 거 바람이고요. 그런 것도 넣고 바람이고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면옥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기계식 주차의 활용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주차장에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 타 시군에서는 자기 지주식 주차장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자기 영업 시간이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이 시간을 외에는 주민들이 활용해 주차하는 해소를 위해서 네. 그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문제. 네. 또 현재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 시설 현황. 그래서 일정 부분은 기계식 주차가 설치는 돼 있다 하더라도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차량만큼 노상자 주차장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네. 그 건축법에 건축법 통과를 하면 그렇게 막아놓고 네. 사실 지금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놓은 곳이 저희 운전하는 입장 모든 분이 공감하는 문제일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런다고요. 대기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결론 집행부에서는 구리시에 있는 기계식 주차의 이용 시설 현황과 관련돼서 일제 점검 조사라도 진행할 계획이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하고 있죠? 네. 그걸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용역한 결과가 어떤 거냐고 무엇을 용역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일제 점검을 명확하게 좀 잘 진행을 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의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 시설을 7대3으로 하느냐 5대5로 하느냐 의견이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요. 7대3에서 5대5 완화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5대5로 하다가 7대3으로 강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차난도 뭐 심각하고 도로 교통망도 물론 심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원칙에 맞게 해서 점차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리 그 제2 주차장이 완성이 되면은 교통난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5대5든지 6대4든지 생각을 해도 저는 완화시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질의를. 네, 그럼 질의하세요. 네,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할 것은 조례에 대한 겁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나 뭐 일반 주차장이나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둘 다. 건축 허가 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존경하는 이면옥 의원님 말씀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놓거나 뭐 짐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조례 추가 사항에 기계식 주차장 사용에 대한 의무 위반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으면 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네. 주차장을 만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속하는 자료에 부분 쪽에는 있으면은 보완 교통 자료 있으면 쪽이고 이게 건축상에서 이렇게 이제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네. 좀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주차장 관리 측면이나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위반 사항이 도출될 때는 저희가 이제 과태료 부과를 주차장법상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으면 그 적발된 건수는 많이 있나요? 그 부분도 많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죠. 몇 건이나 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수치는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자동차에서 체납 징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좀 제가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말을 끊어 죄송한데요. 네. 조례를 좀 밀도 있게 주례회를 통해서 좀 할 때 의원님들도 그때 좀 밀도 있는 질문을 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하시면 좋은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뭐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자료를 준비를 못했다, 한쪽에서 질문하다 보면 이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 사항을 지금 자꾸 주고받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네, 아니 이제 질문은 저희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설치가 아니라 정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 건축심의상에서도 조건을 좀 강하게 걸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의원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다각적인 검토 또는 현장 확인을 해봐야 건축가 협의 이런 얘기는요 이미 했어야 될 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하고 나서 지금 이 조례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되죠. 다시요. 지금 현재 문제는 7대 3이냐 5대 5냐 이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종되고요. 지금 어떤 문제로 접근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 노후화 문제하고 주차 문제 및 도로 정책 문제하고 겹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들이 힘도 있게 다시 한번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정회는 요청을 하시는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김영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의 질의까지 듣고 네. 질문이 다 끝난 후에 네.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예. 그런 순서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김영수 의원님은 지금 질문 마치겠습니까? 예. 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국장님,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법이 개정된 게 2018년 10월 25일이에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법 예고를 한 게 2019년 1월 30일이에요. 이렇게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개정이 되면 당연히 이거 해야죠. 아니 우리 관례대로 볼 때 항상 법이 개정되면 항상 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것만큼 이렇게 빨리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이 사항도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상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부서 주차장이 상당히 타 시군보다 강화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강화시키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경우는 0.8대, 뭐 기준은 똑같겠지만 남양주시는 0.7대, 의정부시는 0.9대, 하남시는 0.7대인데 비해서 구리시는 1대예요. 근데 강화된 면이 여지껏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화시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입법 예고하기 전에 아니면 입법 예고하고 난 후에 의회에서 상정되기 전에 이 건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하고
상업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온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이해관계자 그분들이 민원 제기했었죠. 서명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750명 정도 서명 받아갖고 민원 제기했다는 1번 얘기 일답으로 들었는데. 좀 해주시죠. 네. 예, 확인했어요. 750명 서명 받아서 입법여부 기간에 이의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그때 민원에 어떤 답을 줬습니까?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님의 요지는 이해관계인들이 몇몇 그룹에서 입법 예고 기간에 이의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간담회를 열었는지 아니면은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는 맞습니다. 했는지 예. 그 내용을 여쭤보시는 거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제가 네, 차려 주세요. 제가 이렇게 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현재의 조사 700명을 해 보면서도 실제로 주소지에 현지의 주소지가 없고 타지의 거주지가 많았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상에 이렇게 답을 줬거든요. 그래서 750명을 일일이 확인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럼? 확인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저희가 이제 저는 이거 동에 근무하면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 조사할 적에 그 주소지 대지상의 건물 그런 걸 확인을 하면서 이게 주소를 대사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면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사를 700명의 대상을 했을 때 지금 이제 타거주지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오는 이런 주차장 보험상에도 이런 문제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구리시가 예전에 이제 한지 구획 정리를 다 해서 최신식 도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30년이 흘러가서 구도심지가 됐고 주차장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재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재생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도 결국 도로상의 그 흐름도 계속 자꾸 조례상에 가지고만 이렇게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주차장이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서울시나 뭐 옆에 타 지역을 지금 자꾸 사례를 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겠어요. 남양주시나 하남시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택지 개발이고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 확보도 쉽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강화해서 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서라도 이렇게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부설 주차장 말씀하신 건데 그럼 이제 기계식 주차장하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7대3이라는 그 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해갖고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자주식 주차장 7, 기계식 주차장 3. 이게 조례상에 어떻게 이게 그거는 여러 가지 나왔는지요? 이제 타 시군의 사례도 뭐 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를 통했을 거고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해왔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기계식 주차장도 상당히 좀 안 좋다고 보는 게 지금 차량도 대형화 차량이 되고 서브 차량이나 뭐 이런 거면 차라리 그 기계 주차장을 안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도심지에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따로 주차 타워를 확보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건축상의 법정 대순만 해가지고 그 도심지 항목판에도 자꾸 주차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맥락이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문석 부장님 여기서 각자의 주장을 지금 서로 펴는 장소가 아니고 그 법정 대수의 주차 대수 중에서 김광수 의원님이 기계식 주차의 30%를 넣게 된 뭐 타당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김광수 의원님? 네. 네.
예, 이 부분도 저희 조례 제안사항의 55페이지에 경기도 타시군 주차장 조례 현황을 여기다 13개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타시군의 그거를 또 충분히 이렇게 또 조사를 해서 거기에 좀 맞춰서 이렇게 네, 그렇죠. 타시군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는 한 7대3으로 되는 게 거의 좋겠다 이제, 그래갖고 적당하다 이제 이렇게 7대3으로 내세운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여성 운전자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싫어합니다. 위험도 하고 또 무섭고 그래서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우리 구리 지역은 상업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 밀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길을 보더라도 상업 지역 그리고 또 그 주변 지역은 아주 필지가 작아요. 그런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려면 서로 조그만 소규모 그 필지를 합해서 합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재산권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꽃길의 그 상업 지역 그쪽은 80년대에 건축을 해서 그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건축을 하려니까 뭐 도시정비 촉진법 그거 하고 또 지금은 그 대출 받는데 그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건축을 마다하고 있는 이 실정에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더 건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80년대 지어진 건물이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주장은 50대 50으로 가서 나중에 좀 그 규제를 더 하든지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소규모 토지는 이 회전 반경이 안 돌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계식 주차장을 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이 규모 이걸 어떻게 개발합니까 이걸? 아니 자주식 주차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못했던 사항들이 지금 좀 이제 그나마 이렇게 그 핵지 자체를 좀 이제 필지 자체를 좀 합쳐서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먼저 그 도시가 쪽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 줄 때에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던 상황이거든요. 중시상업지구나 뭐 이렇게 해서 올려줌으로 인해서 층수도 많이 완화시켜주고 그랬는데 그거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형상의 모양이 안 좋아서 기계식 주차장이 도저히 뭐 불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자주식도 힘들다 하고 있고 또 서로 그런 어떤 부분이 참 그 절충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후된 건물을 다시 건축 안 하고 내비두면은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자주식 주차장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양주나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넓잖아요. 상당히 저는 거기에 자주식 주차장은 상당히 필요하고 저도 상당히 부럽습니다. 근데 이걸 근본적인 문제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진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해 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원 제기한 사람들하고 부서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든지 협의를 좀 한 상태에서 이걸 의원으로 입법 예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상정한다든지 그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았었는데 지금 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아니 질문은 하시고 답변은 안 들으시고 이사님도 아니 질문이 계속 돌아가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대답도 똑같으시니까 이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만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면
집행부에서 나누어 주신 자료 55쪽을 보시면 타 시군은 기계식 주차 비율 상한선이 몇 대 이상 할 때 몇 프로다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낸 그 조례 개정안의 자료를 보면 그 10쪽에 24조 2 부설 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은 별표 6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주차 대수가 몇 대 이상일 때 몇 프로 한다라는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정 대수 나온 거에 무조건 30% 이하로 한다. 그러면 이게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예, 완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내주신 55쪽에 보면 고양시는 기계식 주차 상한선을 50대 초과할 때 20%를 해라. 그다음에 20대 초과할 때는 과천시는 30% 해라. 근데 우리는 이 기준 없이 무조건 법정돼서 나온 거에 30% 이하로 제한한다 이거잖아요. 아니 맞죠. 네. 더 강화가 된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대화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그 설명하는 밀도를 이렇게 체감을 잘 커뮤니케이션을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나올 질문과 주례위에서 진행해야 될 질문들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영수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석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항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돼서 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도중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중에 의장실에서 밀도 있는 회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6항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양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운영 중인 구리시 특별교통수단과 관리센터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예, 요 사항은 저 구리 도시공사에서 그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19명이고요. 지금 차량은 15대고 금년도 이제 2대를 추가 확보하면 17대가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되죠? 이용자는 지금 등록된 인원 지금 올해 등록된 인원이 1,009명이 돼 있습니다. 1,009명이요? 네. 상담원도 있죠 거기. 몇 명이죠? 상담원 2명.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총 19명 중에 운전은 16명, 상담원 2명, 그 관리 인력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부 개정 조례를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특별 교통수단은 대부분 혼자서 차를 이용할 수 없는 어떤 장애를 가진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런 친절 교육을 좀 이렇게 생활화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또 특히 그 상담원들 굉장히 이렇게 힘들다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감정 그런 노동자이거든요.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어떤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소외받지 않도록 어차피 이렇게 전부 개정 조례를 하는데 좀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질의답변인데요. 존경하는 양경 의원님, 뭐 이런저런 걱정을 주문해 주셨는데 며칠 후면은 행감이 진행이 됩니다. 행감 때 밀도 있게 좀 질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을 요구하기 바라고요. 오늘은 본회의장에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되는 내용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7항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8항인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 승인안과 관련돼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3분, 시장님 2분 이렇게 소명을 했는데 정책 협약식을 가졌는데 물론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가져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의장님도 구리시는 남양주 의장님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다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 협약에 우리 의장님하고 남양주 의장님을 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좀 이렇게 신경 썼으면 더 협약이 빛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거 다시 뭐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요 사항이 좀 사전에 이렇게 해서 토의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보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사후 승인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내용을 수정하거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닌 거로 참고를 하면서 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8항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 승인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혁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고려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이나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차 실태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네, 이면욱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내용이시죠? 네,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면욱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현행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내용을 표준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업무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토론 안 합니까? 예,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6호장 사업과 경춘선과 분당선 연결 및 GTX B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의 신속한 추진 등 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회, 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고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하는 승인안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협약 승인 시에는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의회 의장까지도 포함시킬 것을 바라면서 승인안에 동의합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 승인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제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4일 화요일 10시에 본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